네,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가 어떤 식으로 행사되어서 결과를 맺는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대선 기간 이슈들을 그 어떤 평론가보다도 유쾌하게 풀어주시는 개그맨 강성범 씨 모시고 대선 전 마지막 방송이죠. 되게 약간 비장한 느낌이 드는데요. 유쾌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강성범 씨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선 전 마지막 방송. 되게 뭔가 좀 의미가 있죠. 대선 후에도 방송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우리 스스로 지금 안 한다는 뜻을 이렇게 쓴 겁니까? 이러시면 안 되죠. 왜 이러십니까? 제가 잘못했네요. 네. 자, 보겠습니다. 워낙 무서워서요. 뭐. 네, 요즘 진짜 사정 당국 같아요. 솔직히 느낌상.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얼마나 유리하다고 생각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대선 후보가 저렇게 대놓고 다 때려잡겠다라면서 그러니까요. 자기 생각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렇게 저주를 쏟아부으면서 돌아다니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조금 놀란 게 물론 이제 네거티브도 할 수 있고 대선 마지막이니까 뭐 화력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결집용으로 뭔가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워딩 하나하나가 그렇게 그냥 탁탁 비수 꽂듯이 가슴을 후벼 파는지 좀 대선 후보답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제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여쭤보겠죠. 저보다 조금 누나시니까. 많이 이런 대선 후보가 있었습니까? 아니 날 유도신문하지 마세요. 나도 상당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아니 근데 사실 이 워딩이 너무 날 것이다. 너무 로데이트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저는 좀 사실 놀랐어요. 요즘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뭐 맨날 버르장머리를 고쳐놓는다. 뭐 주인을 뭐 하면은 머슴이 뭐 어쩌고 이런데 본인이 좀 그런 거 아니었나 생각도 들고. 저는 제일 그분 말에 모순된다고 생각되는 게 자기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을 본인 인생을 희생한 분들을 갖다가 조롱을 하면서 다녀요. 좌파 운동권 뭐 전체주의라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돌아다니는 게 몰라서 저러겠다라는 생각 알면 저렇게 얘기 못 할 거거든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저 법전만 공부하셔서 그런가? 제 말이 좀 센가요? 아니 여기 어떤 분이 예. 뭐 수준 차이가 너무 납니다. 이찬명님께서 그러시고 강성범님 왜 연설 안 해요? 이러고 툭하고 그러네요. 연설을 왜 안 하냐면요. 이순성님이 그랬습니다. 안 불러요? 예, 제 지인이라든지 캠프에 계시는 분들이 연락이 와서, 가서. 연설해달라. 예, 사회 좀 봐달라. 예, 뭐 예, 이렇게. 예. 예. 어우, 좋다. 가겠다. 근데 부르질 않아? 윗선에서 제가 싫은가 봐요. 에이. 아니, 제가 하면서 저기 민주당에 대해서 좀 비토를 좀 했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가? 서운하신 분들이 좀 있었나? 그 생각도 들고. 말씀드리자면, 참네요. 예. 네. 자꾸 까입니다. 예. 근데 불만은 없어요. 안 가면 좀 편하죠, 뭐. 예. 네, 여러분이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강성범 선생님 말을 들어보니까 본인이 안 가는 게 아니라 안 부른다. 아니, 왜 안 불렀을까? 이해가 부르는 안 사람은 있는데 네. 가겠다고 하면은 그 윗선만 올라가면은 안 오셔도 된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말을 세게 해서 그런가? 이제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네요. 제가 가면은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에이, 예. 아니겠지. 자, 저희는 그래서 모셨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어쨌든 본인도 사실은 제가 보기엔 피해자 중에 한 분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지지하시는 그 지지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배우 박혁권 씨 같은 경우 밥줄 끊겨도 이재명 하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정말로 밥줄이 끊긴다는 거예요. 지지한다는 말 한마디를 하고 나면. 근데 김흥국 씨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를 적극 도와서 정권 교체해야 된다. 이런 말에도 안 끊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 후보를 향한 공개 지지 선언도 사실은 상당히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옛날에 문체부 블랙리스트 있었지만 앞으로도 있을 거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어떻습니까? 분명히 본인 삶에 타격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네. 뭐 김은국 씨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도움될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럴까요? 저는 그 연예인을 했었던 입장에서 보면은요. 특히나 배우분들은 진짜 마이너스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가수나 개그맨 이런 분들은 그 선거가 끝나서 승패를 떠나서 이쪽 한쪽에 이렇게 지지 선언을 하게 되면 일이 좀 있어요. 행사라든지 뭐 있으니까. 축제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예, 지자체장이 그쪽이면 이제 부르면 이제 노래도 할 수 있고 진행도 볼 수 있고 근데 배우분들을 제가 참 존중하는 게 뭐냐면 배우분들은 진짜 많이 났어요. 뭐 할 건데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영화를 찍어요. 캐스팅 네, 그걸 딱 네. 보고서 그 제작하시는 분이
대부분 보수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보고 이 사람은 왜 써? 그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배우분들의 지지 선언 모든 분 다 그렇습니다만은 네네. 존중하고 그리고 박혁권 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우연하게 저기 호프집 같은 데서 한번 옆자리에 앉아서 오. 만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처음 봤죠. 근데 어때요? 뜨거우신 분이에요. 가슴이 뜨겁구나. 아우, 정말 뜨겁고. 그러니까 민주화에 대한 그 열망이 굉장히 뜨거우신 분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걸 지켜야 된다라는 게 전 소신이 강하신 분이. 그냥 뭐 나보다 뜨겁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요. 막 글썽글썽하면서 말씀하실 정도로 한참 전이죠. 원래 그랬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딱 지지 선언했을 때, 자 그럴만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못 참고 하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예. 본인들도 알겠지만 이렇게 예. 하면 내가 마이너스인 걸 알아도 못 참는 거야. 너무 답답해서. 맞아요. 저는 저기 그 연단 올라와가지고 밥줄이 끊겨도 직진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전 그 전에 그분이 썼던 글이 제일 더 와닿았던 게 내 아이에게 나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떳떳한 미래를.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이게 부끄럽지 너무 않기 와닿더라고요. 네. 뭐 이완정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지 선언하면서 막 울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자, 뜨거우신 중요한 분이죠. 거 뜨거운 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대한민국이 잘 되어 나간다는 거겠죠. 인내천님께서 그러네요. 강성범님 계속 방송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집단 지성을 가진 민중이 농담하는 있습니다. 겁니다. 이런 예. 얘기고요. 이분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전 알아서 잘 살아요. 네, 잘 사시더라고요. 이 말씀은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밀어드려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개인 유튜브에서 이제 뭐 우리 김어준 씨 운영하는 다스베이다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그런 사람이 공중파를 진행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선거방송 실무 규정 어겼다. 그래서 그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들 플러스 김어준 씨까지 지금 법정 제재 받을 처지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지지 선언이라는 게 볼 때는 이 사람 이렇게 살아왔고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우리 좀 도와줍시다 했어요. 저는 이재명을 지지합니다가 아니었어요. 뭐 문건을 쓴 것도 아니고 제가 그 실방송으로 봤거든요. 그렇죠. 그런 정도였는데 지금 저렇게 한다? 그렇게 치면은 저기 보수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지금 방송에 나오는 거는 어떻게 네네. 설명을 해야 될까요? 물론 기울어져 있다는 건 압니다. 그리고 저기 그 보수 편향의 그 종편 같은 곳에서는 네네. 대놓고 그런 분들을 뭐 메인으로 쓰고 하니까요. 그런 건 다 이해를 하는데 중요한 건 겁이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김어준 씨에 대한 이 나름 기레기라고 욕을 먹으면서도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아는 기레기들이 열등 기러기님들이, 의식이 기레기님들이 열등 의식이 쌓일 대로 쌓여 있는 상태라고 봐요. 그래서 정권만 바뀌면 저거 죽여야지 우리가 만들어야지 우리가 여론을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못 참고 벌써부터 튀어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방송에서 너무 이렇게 독보적으로 이걸 잘 하니까 열등감을 갖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좀 평이나 이런 것들이 객관적이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보다 훨씬 영향력이 있어 보이고 그 사람 말이 그 사람 사회를 뭐 출렁출렁하게 하고 하는 거에 이제 같은 언론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그 나이 드신 분들 데스크 쪽에서도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권 바뀌면 그럴 일도 없겠지만 정권이 바뀌면 그런 그 건방진 얘기들을 하지 벌써부터 못 참고 때려잡으려고 저렇게 이 얘기들이 나오는 거 이건 진짜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진짜 저쪽으로 정권이 특히나 윤석열 후보라는 그런 무서운 분한테 정권이 넘어가면 이거는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무엇을 상상하건 그 이상의 불도저 같은 진짜 정지 작업이 있지 않을까? 겁나요. 너무 겁나요. 아니 지금 사실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표정이 너무 비장해서 제가 같이 웃을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윤석열 후보님께서는 어제 언론 노조들을 막 다 버르장머리 고쳐야 되고 다 뜯어 고쳐야 된다고 막 열변을 토하셨잖아요. 자, 좋습니다. 우리 PD 지금 빨리 넘어가라고. 내가 그래요? 불안해 지금. 미안합니다. 자, 이제 본투표까지 하루 남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해서 역풍이냐 아니면은 그 단일화로 인한 시너지냐 이게 지금 우리가 판단 한번 해봐야 되는데 사전투표 결과만을 딱 놓고 보면 39.96%인가요? 너무너무 놀랬는데 일단 양쪽 다 전부 다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좀 해석을 하는 것 같긴 해요. 자, 우리 정치평론가 그래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어렵다. 고통당하면서 정치평론으로 지금 제가 뭘 합니까? 자, 제가 뭐 몇 번 같이 하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전문가적 판단을 해주시죠. 그 지금 사전 투표율에 대해서 네, 이게 결집인지 역풍인지 사전 투표율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호남은 당연히 결집이라고 봐요. 제 판단엔. 호남은 예, 결집이다. 제가 뭘 합니까마는 네. 전 결집이라고 봐요. 호남 분들이 그 혼낼 땐 단호하게 혼내고 아니다 싶을 때는 또 단호하게 뭉치시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젊은 남성층이 저 윤석열 후보를 많이 지지한다. 호남에도 그런 세가 많이 있다. 뭐 그런 얘기들 하는데 그분들이 그 몰려갔기 때문에 그렇게 큰 50% 가까운 이 사전 투표를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긍정적으로는 보는데 다만 경기도가 제일 낮은 건 어떻게 설명할까 이런 얘기들 해요. 멀대요 투표소가. 예. 멀기도 하고 저는 원래 본투표주의자예요. 그래서 당일날 가면 워낙 투표소가 많으니까 그냥 가서 줄 안 서고 그냥 투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집이 경기도예요? 예, 저 고양 지사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 그런구나. 오늘 되게 멀리서 왔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멀지도 않아. 합정하고 경기도가 뭐 이렇게 멀어 고향이. 죄송합니다, 누나. 아무튼 그날 이제 사전 투표를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주민센터. 예. 제가 요즘 옛날 동사무소라고 사람인데. 하면 안 돼. 주민센터라고 그래요? 네. 예. 주민센터. 자, 어쨌든 예. 그렇게 사람 많은 걸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4층에서 투표를 하는데 그 주민센터를 다 애워쌀 정도로 많더라고요. 한 1시간 가까이 줄을 섰어요. 아, 그렇게 오래 기다렸어요? 만약에 사진 제가 때? 제 채널을 통해서 그 보시는 분들한테 사전 투표합시다라고 독려하지 않았으면요. 저 다시 집에 갔어요. 당연히 투표하면 되지. 그렇지, 저는 그런 그렇지. 사람들도 많았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돌아간 사람들? 예, 경기도하고 뭐 다른 평균하고 3% 정도밖에 차이가 안 네, 나잖아요. 맞아요. 전 그것도 많았을 거라고 봐요. 예. 자, 제가 어제 광주 재판 갔다 왔어요. 광주. 네. 변호사 아직도 하시는군요. 죄송합니다. 나 재판 열심히 해요. 근데 예. 어제 오늘 갔다 오면서 제가 광주 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의 그 젊은이들이 윤석열 후보 측으로 이렇게 표심이 간다는 소문이 사실 있었고 네. 실제 그런 움직임이 신천지를 통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 알아요? 신천지를 네, 통해서 왜냐면 신천지 조직이 그쪽에 좀 강하대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저는 그래도 광주 분들, 호남 분들의 민도는 엄청 높아서 우리들이 감히 상상하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거기가 괜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에 그 진보적인 그 이야기를 하는 스피커분들을 보면 대부분 TK 지역 분들이 많아요. 그쪽도 엄청나게 지금 왜 달라졌대요. 그러냐면요. 예, 왜 그래요? 그쪽도 이제 지지로 올라오고 있지만 거기는 보통 잘하면서부터 주변에서 다 보수적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진보적인 생각을 갖는다는 건 워낙 강하다는 거예요. 네, 그 네. 변하지 않을. 근데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원래 민주주의의 성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냥 그 민주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이상한 취급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예, 보통 다른 지역에서는 그 안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모르는데 그분들은 뭉치는 힘이 어마어마하다고 좀 맞습니다. 봐요. 예, 맞습니다. 정확한 판단도 하시고. 그렇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번 선거 판세는 조금 헷갈린다. 너무너무 초박빙이다. 계속 이게 좀 유리할 것 같으면 갑자기 다 딴 게 튀어나오고. 그래서 정말 누가 우세한지 가리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번 선거 판세 해석이 지금 엇갈리고 특히 그래서 윤 후보가 제주 일정 잡았다가 취소했다가 다시 또 간다고 지금 그러거든요. 예, 오늘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뭐 제주도를 우습게 알았다. 뭐 수도권이 중요해서 그런다. 뭐 그런 그건 얘기들 다 아니라는 거죠, 많은데. 지금. 근데요. 왜 비행기를 놓쳤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아, 새벽에 못 일어나서? 저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저 비행기 놓쳤다. 이 생각이 쓱 들더라고요. 비행기, 아니, 나는 이런 생각도 했는데, 늦을 것 같으면 비행기 기다려라!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닐까? 아니요, 그 유세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뭐 그런 그래서 게 안 있지 되는구나.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 중요한 건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네네네. 예전에 영주 유세를 펑크를 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의 핑계는 무슨 단일화가. 단일화 이제 이슈에 대한 기자회견이었죠. 예, 기자회견이었는데 사실은 기자회견이 정해진 게 아니었고 기자회견 시간도 오후 1시가 넘어서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유세는 9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안 갈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그때 중요한 건 연설 20분 전에 네네. 통보가 왔다는 거죠.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왜 연락을 안 했어요? 기자회견 때문에 못 간다고 얘기를 했었으면은 미리 연락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20분 전에 얘기했어요? 20분 전에 통보가 갔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에? 왜 그랬을까?
그래서 비행기를 놓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야, 우리 똑똑똑님께서 야 이번 참 닉네임 특이하네. 똑똑똑님께서 강성범님 진짜 용감하고 대단하네요. 저도 요즘 왜 이러는지 몰라요. 왜 용감? 이런 말이 뭐 이렇게 특별한 말이라 용감하다 말까지 들을까? 아니 저 근데 요즘 잠을 2시간 이상을 못 자요. 깨요 자꾸. 불안해서. 예. 그리고 한 뭐 동터서 자고 막 아니면 해 뜨고 자고 막 이래요. 어머나. 이게 걱정이 너무 많이 돼요. 여기 가슴이 막. 예. 남일이 아니네. 저도 요즘 좀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겁이 없는 게 아니고요. 겁이 많은데 겁이 많으니까 그 걱정돼서 더 이렇게 목소리를 세게 말하는군요. 그런 거예요. 원래 저기 뭐야 안 무는 개가 많이 짖잖아. 뭔 소리야? 본인을 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내가 스스로 비하를 하고 있지? 자기 자신을 왜 개라고 생각하는지. 미안합니다. 왜 그랬지? 네, 잠을 못 웃자고 자서. 한 말입니다. 네. 자, 아실 거라고 하고 믿고요. 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문제가 지금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선거 주무부처인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이분들이 다 민주당 현역 의원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불공정 선거 관리를 조장한 거 아니냐.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몸통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가요? 아니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이쪽 지지자들 쪽에서 보면은 참 중립적이신 분인데. 전해철, 박범계 너무나 중립적이신 분들이신데. 지나치게 중립적이죠. 지나치게 참 정중동하시는 분들인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네. 무엇으로도 이거는 잘못했어요. 아니 잘못했죠. 선거 투표지 하나만 찢어도 뭐 처벌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뭐 3천만 원 이하 뭐 10년 이하죠. 그럼요. 그거 센 거잖아요. 네네, 센 거죠. 그런데 그 중요한 투표지를 비닐봉지에 걷고 그냥 봉투에 걷고 이런 가방 같은 데다가 박스떼기에 이렇게 한다? 이건 사전 지침이 안 내려왔다는 건 이건 뭘로도 이건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선관위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 부정선거 아니다, 단순 실수라고 하는데 보세요. 일반인들은 투표함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기표함에 들어가서 투표용지에다 딱 도장을 찍고 본인이 반으로 접어서 투표함에 넣습니다. 그럼 그걸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간 투표용지가 뭐 다른 사람에게 확진자 내지는 이제 투표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전해져서 열어보니까는 여기에 또 이미 도장이 찍혀 있더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일반인의 기표용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첫 번째. 네. 뭐 누구누구 이름, 지금 1번 이름도 나오고 2번 이름도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두 번째 가능성은 한 가지죠.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바구니, 뭐 소쿠리 바구니 이런 데다 담아가지고 본투표에 넣겠다고 가져간다는 건데 사실 그 중간에 아마 이게 지금 제대로 처리가 안 돼서 그거가 바깥에 있다가 이 새로운 분들에게 이거 인쇄해가지고 나눠줘야 되잖아요. 요거랑 헷갈려서 지금 반대로 갔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웃긴 게 원래는 접어서 주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한번 도장이 찍힌 종이는 이렇게 접혀서 와요. 그렇죠. 근데 투표용지를 곧바로 인쇄를 해가지고 주는 건 접히지 않아요. 이렇게 넓게 펼쳐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넓게 펼쳐져서 줘야 되는 것에 도장이 찍혀 있는 걸 보면서 줄 리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그 말이 물론 참관인도 있고 투표 뭐 관리한 사람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중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잘못했잖아요. 잘못했는데 잘못했죠. 중요한 건 기울어진 언론이죠. 그렇죠. 언론 제목이 뭐냐면 봤더니 1번 찍혀 있는 기표지였다. 그걸 이번에 강조한단 나왔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면서 이거 선거 조작 뭐 공작이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느끼게 하면서 이용하는 거예요. 본투표 때 많이 나오라고. 참 언론들이 근데 그게 바보인 게 그 말이 안 되는 게 그럴 것 같으면은 그런 도장 찍힌 거는 무효로 하네, 뭐 깨끗하지 않네 이렇게 지금 부정선거 시비가 있잖아요. 네. 그럼 나 같으면 2번을 만약에 내가 민주당 쪽에 그렇게 조작한 사람이면 당연하죠. 2번 찍힌 거를 하겠죠. 당연하죠. 하나라도 다 그렇게 네. 망가뜨려야 되니까.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생각을 못 해요. 사람들은 보면은 1번 찍힌 게 있었대. 1번만 막 찍어갖고 집어넣나 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군요. 참, 국민의힘은 좋겠어요. 이게 든든한 우군이 80%라. 이거 보세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또 아까 PD님 말했어요. 화나시겠네. 아니. 우리 PD는 그런 거 갖고 화내지 않아. 예, 우리 PD는 쪼잔한 거 가지고 화내. 이렇게 큰 거는 화 안 내고. 자, 됐습니다. 지금 방송인 강성범 씨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댓글로 엄청나게 여기 지금 칭찬하는 댓글들이 많이 있어요. 강성범님, 우와, 웃겨요.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 선관위 이상해 이런 얘기도 나왔고, 뭐 하여튼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다들
오유, 오늘 동접자 엄청나네요. 자, 좋습니다. 사전, 이게 다 강성범 효과라는 걸 제가 믿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전투표하루 앞두고 지금 뭐 정치 약속했지만 제가 보기에 안철수 후보하고 얼마나 약속이 잘 지켜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만배 씨 녹취록이 등장했잖아요. 아시죠? 김만배 씨 녹취록. 네. 그런 상황에서도 하필이면 어제 JTBC에서는 또 무슨 비서, 이재명 후보의 비서가 네. 그 대법원 판결 관련해서 딱 대법관이 정해지고 나니까 뭐 많이 자기네가 했다, 뭘 했다 이런 얘기 했어요. 작업했다, 작업했다. 이런 걸로 몰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은수미 성남시장의 재판과 관련한 그 비서관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야, 우리도 이렇게 하고 성공했으니까 니네 할 때 내가 도와줄게 이런 취지였다는 거예요. 녹음 내용이. 네.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참 또 얘기하지만 이 친윤 언론들이 대부분 대형 언론들이잖아요. 네. 그들의 힘, 이 적폐의 대변인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말 괜찮죠? 예. 나한테 물어보지 마. 그분들이 내가 동의하면 안 돼. 그냥 하세요. 조국 전 장관 수사 때부터 얼마나 힘이 강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네. 제가 그날 새벽에 그 김만배 씨의 그 녹취록 윤석열 후보가 그걸 덮어줬다. 그 사람을 봐줬다. 그리고 네. 이재명은 참 난 사람이다. 내가 이재명 하면 이가 갈린다. 욕을 그렇게 했었다. 그 얘기가 맞아요. 딱 그렇게 나왔었는데 나왔죠. 예. 그거가 나오고 나서 중요한 건 그 김만배 씨의 말에 대해서 그때 그분이란 얘기했다고 그분이 이재명이라고 한 7개월을 장사를 했어요. 그랬죠. 그래서 네, 그랬죠. 사람들은 대부분 몸통이 이재명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도 바뀌지 않아요. 완전히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은 사람 입에서 나온 윤석열 후보가 덮어줬다 봐줬다. 이거는 그 사람을 협작꾼으로 몰아가요. 갑자기. 가짜라 그러고. 예, 그렇게 신빙성 있는 말인 것처럼 그분을 6, 7개월을 장사를 해놓고 네. 그 똑같은 사람의 입에서 나온 얘기를 갖다가 이제는 그 사람이 사기꾼이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뭐 그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그리고 네. 이 얘기를 또 하고 싶었던 게 정말 이게 얼마나 기울어져 있냐면 누군가가 네. 제보를 하면은요. 네. 윤석열 후보 측에 불리한 얘기를 하는 제보자는 반드시 신원이 밝혀지거나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해요. 조성은 씨도 그랬죠. 그랬네요. 그리고 이분도 당연히 먼저 그러고 나왔죠. 그랬죠. 중요한 건 그러고 나오면 그 사람은 악마를 만들어 버려요. 맞잖아요. 맞아요. 벌써 뭐 뉴스타파에 네, 맞아요. 뭐 얼마씩 받았다. 뭐 주기적으로 얼마 뭐 받았었다. 뭐 조성은 씨는 뭐 타고 다니는 차가 뭐다. 그리고 뭐 무슨 뭐 체납이 있다. 마세라티네 그리고 세금 체납 있네. 예, 이랬죠. 신앙님 씨인가요? 네. 이번에 말씀하신 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뭐 민주당에 공천을 했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분이 갖고 나온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김만배 씨 이야기가 중요한 건데. 근데 보세요. 예전에 저기 이제 뭐 법카로 저기 이재명 지사 법카로 뭐 소고기 네, 11만 원 사 먹었다. 네. 이 제보자는 하나하나를 갖다가 지금 한 대여섯 단계로 나눠가지고 언론사도 골라가면서 이렇게 하나씩 던져. 툭툭 던져줘요. 네, 한꺼번에 먹이 공개도 안 주듯이. 하고, 예. 그러면 다 받아갖고 이제 막 쓰죠. 근데 그 제보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론이 묻지 않고 그게 원래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쪽은 어떻게든 밝혀서 이 사람을 악마를 만들어서 이게 초원복지 때부터 됐던 거 아닙니까? 맞아요. 초원복지 그 녹취록 내용이 어마어마했던 건데 그 녹취한 사람을 해갖고 이 나쁜 놈 해갖고 그때 선거 뒤집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돈만 왜 전도되고. 무서워서 제보하겠어요? 그냥 쓰레기가 돼버리는데 그래요, 맞아요. 이 민주진영의 그 이로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다 짓밟히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남 얘기가 아니네요. 우리 강성원 선생님 얘기네. 내가 딱 들어보니까 지금 이렇게 흥분해서 하는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너무 본인 얘기를 막 아유, 좀 무서워서 짖는 개입니다. 제가 심리학과 나왔잖아. 내가 이 무의식 세계를 너무 잘한다는 거 지금 말은 안 했지만 내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 해당 녹취록은 아까 좀 전에 설명하신 걸 간단히 정리하면 해당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김만배 씨 관련된 해당 녹취록은 민주당과 뉴스타파의 합작품이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고 특히 본인들에게 유리한 녹취록은 팩트라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조선일보에서는 이 김만배 씨와 신앙님이라고 하는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화는 조작인데 왜 그러느냐 하면 신앙님이라는 사람이 뉴스타파에서 2018년과 19년도에 용역을 제공받아서 한 8천만 원 상당의 돈을 받았던 사람이고 현재까지도 돈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네. 것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2019년까지 그랬고 2020년, 2021년, 2022년 3년 동안은 뭐 특별히
행동이 겉으로 나온 게 없나 봐.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겠죠. 어쨌든 계속 옛날에 2018년, 19년 걸 얘기했는데 그분이 옛날에 그랬거나 말았거나 간에 어쨌든 그 대화가 사실이라면 그 사실에 집중해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하나만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 얘기인가요? 네, 마지막입니다. 자, 내일이 선거 날인데요. 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내지는 현재 뭐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 말씀하시는데 하시고 싶은 얘기 다 해보세요, 이제. 내일이죠. 네. 그 제가 뭘 알겠습니까만은 제 판단엔 사전 투표에서 지금 이겼습니다. 아, 그래요? 1차전은 이겼어요. 제가 네, 볼 네, 때는 이제는 주변에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전화 한 통 돌리는 거, 술 한 잔 사는 거, 밥 한 끼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다. 거기서 비슷하게만 나오면 그거 매표행위 아니에요? 매표행위 그런 거?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찍어라 그러면 안 되잖아. 아니 뭐 내 알 바 아니니까 그분들이 대표가는 거지 뭐. 아, 좋습니다. 네, 친구들끼리는 괜찮습니다. 네, 얘기해보세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전화를 하거나 거기 밥을 사는 사람들은 평소에 쟤는 보수지라는 분한테는 사실 필요 없고 쟤 뭔 생각 갖고 있지? 네. 얘 나하고 친한데 얘가 어떤 성향인지 잘 몰랐네? 이런 분한테 하는 게 그 참 그 가치 있는 밥값을 내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한 명씩만 한 명씩만 이란 생각을 좀 가져주셨으면 우리나라가 또 10년, 20년, 30년 뒤로 후퇴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 무서운 세상 살지 않으시려면 네. 또 북한이 언제 여기다 대고 뭘 쏠까 이 걱정 안 하고 사시려면 밥 한 끼는 좀 사면서 밭을 갈아달라라는 간절한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호님께서 세상의 주인들이여 소중한 당신의 투표 한 표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지금 동접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물론 강성범 선생님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 때문인 거예요. 파랑새님께서 강성범 씨 새로운 발견, 시사남편 깜놀짱 이러시고요. 강성범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이런 말도 되게 많아요. 근데 또 다른 이 원인을 찾아냈어요. 뭐예요? 뉴스공장에 김재원 의원님 나와요. 짜증나서 일로 왔어요. 이렇게 말하네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근데 김재원보다 제가 나은 거죠. 아, 그럼요. 짱입니다. 선임방 나오면 다 전부 다 짱입니다. 나중에 김재원 최고위원 모시면 그분도 짱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투표는 우리는 어제 저번에 다 했기 때문에 내일 독려하는 날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누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